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3.3 하고 3.4 그래서 3장 끝납니다. 오늘 3장 끝나고 이 그림을 안 가져왔네. 제가 교과서 가지고 그냥 해야 되겠다. 네. 자, 3.3 보시면은 여러분 타이틀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무작위 변수라고 적혀 있죠.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확률 통계 책들은 무작위 변수라는 말을 안 쓰고 확률 변수라는 말을 써요. 확률 변수. 어떠세요? 무작위 변수 그러니까 좀 너무 그쵸, 좀 막 하는 것 같죠? 우리도 확률 변수로 얘기합시다. 확률 변수. 확률 변수를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책이나 뭐 참고문헌을 보셔도 쉽게 이해되실 테니까 무작위 변수를 확률 변수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지금 지우고 그냥 확률 변수라고 쓰셔도 돼요. 자, 확률 변수라는 건 뭐냐 하면은 좀 더 스마트하게 표현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확률 얘기하면서 동전을 던지면은 뭐하고 뭐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앞면 뒷면. 주사위 굴리면은 1, 2, 3, 4, 5, 6. 그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도 돼요. 우리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대로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앞면 뒷면 그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그냥 표현해도 돼요. 이거하고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이거를 좀 더 변수라는 개념, 그런 좀 수식으로서 한번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확률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x라는 변수를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변수, 베리어블, 변수를 정의하는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렇죠? 뭐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면은 x값이 뭐가 돼요, 여러분? 앞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1이 되죠. 뒷면이 나오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인데 동전을 던져서 0이죠. 그렇죠? 안 나왔으니까, 앞면이 안 나왔으니까 0이잖아요. 횟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앞면, 뒷면 이렇게 뭐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고 뭐 영어로 쓰면 뭐 헤드, 테일 그렇게 그냥 문자로 쓰는 것보다 요걸 x를 우리가 물론 이거 여기서 말을 할 때 정의를 하긴 해야 되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좀 더 수식으로 좀 나타내는 방법이 되잖아요, 여러분. 표현이 간단해지면은 그리고 수식이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변수를 도입해가지고 좀 더 심플하게 나타내고 그 도입된 변수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나를 배우는 게 요 오늘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주사위 이거는 뭐 그냥 x는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수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되면은 x는 뭐 1, 6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쵸?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한 x, y, z 이런 변수를 도입하면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 개념을 배우는 게 이 확률 변수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듣고 나시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다 했던 거예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지난 시간, 이번 시간의 핵심이 뭐냐면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확률 통계의 기본 개념을 그냥 여러분 이미 피가 되고 살이 된 그 개념을 좀 더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수학적으로, 개념적으로 잘 정리를 해놓으면은 좀 더 어려운 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시자는 겁니다. 자, 3.3 확률 변수 보시면은 제가 한 얘기 막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세 개의 기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개의 기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각 기계가 정지할 확률은 0.1, 작동할 확률은 0.99,
각 세 가지 기계가 독립적으로 작동을 할 때 그 세 가지 기계가 작동을 하던 아니면 멈췄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87페이지에 기계 1, 2, 3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기계 1, 2, 3이 작동부터 해서 정지 이런 경우까지 전부 몇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8가지 조합이 가능하죠. 맞죠, 여러분? 왜냐하면 각 기계마다 작동 정지니까 2의 3승에서 8가지 나오죠. 그죠? 8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각 8가지 경우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87페이지 위에 그 표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다 확률을 또 다 적어 놨어요. 말돼요, 여러분? 세 가지 다 작동하려면은 각각이 작동할 확률 0.9를 3번 곱한 거하고 같다. 맞죠? 왜냐하면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 맞죠? 그 다음에 다 정지할 확률은 0.1 곱하기 0.1 3승에서 0.1 3승에서 0.001 이렇게 되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강의 들어와서 처음 얘기했던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예요. 그쵸? 이 경우 그냥 나열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확률 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수학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한번 표현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교과서에서는 뭐를 제안을 하냐면은 그 첫 번째 표 밑에 보시면은 지금 중요한 것은 특히 어느 기계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고 있는 기계의 수라는 것을 가정하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세 개의 기계 중에 뭐 기계가 1, 2, 3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어느 거라도 작동하면 되니까 작동하는 기계의 수가 중요하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라지 X를 확률 변수 라지 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은 작동하고 있는 기계의 수,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세 기계가 있을 때 X는 어떤 값을 갖는 거예요? 0, 1, 2, 3. 맞아요, 여러분? 하나도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하나 작동할 수 있고 두 개, 세 개 다 작동할 수 있죠. 그래서 0, 1, 2, 3의 값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위에 테이블에서 보셨던 그 8가지 케이스가 X 값을 어떻게 갖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다 작동하는 경우에는 X가 3이 되고 제일 밑에 다 작동 안 하는 경우에는 X가 0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 각각의 확률은 위에 거하고 같겠죠. 그렇죠? 이렇게 된 다음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X가 0일 확률은 얼마가 돼요, 여러분? 0.001. 0.001 맞아요? 맞지? 그렇죠? X가 1일 확률은? 그렇죠? 왜요?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0.027. 그 다음에 X가 2인 경우는 와우, 그렇죠? 여러분 나도 놀라겠네요. 0.243. X가 3일 경우는 0.729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랜덤 베리어블, 확률 변수, 무작위 변수는 가로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된다.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각 결과에 수치를 부여한다. 각 결과에 수치를 부여한다. 말돼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한 거죠. 표본 공간에서 원래는 우리 문제 동전 던졌을 때는 수치가 아니었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죠? 헤드 아니면 테일이었는데 확률 변수라는 거는 이 결과에다가 숫자를 부여하는 거였죠. 어떤 숫자를 부여했어요? 0 아니면 1 아니면 0. 사실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해가지고 앞면에다 1 했지만 뒷면에다 0을 했지만 여러분 내가 뭐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정해도 되죠. X를 뒷면이 나오는 횟수라면은 앞면이가 뭐가 돼요? 0. 이게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의하에 따라 가지고 숫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렇죠? 표본 공간에 있는 모든 결과에 숫자를 부여했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사위의 경우에는 다행히 이 결과가 숫자였는데 또 우리가 숫자를 부여한 거죠. 뭐 여러분 1, 2, 3, 4로 안 돼 있고 주사위의 결과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철수영이 또리 수기 그렇게 적혀 있다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1, 2, 3, 4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뭔가 숫자로 부여를 하면은 그게 확률 변수다 하는 겁니다. 그 부여한 숫자가 확률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아직 확률 아니에요. 숫자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숫자. 방금 전에 이 이그젬플에서는 작동에다가 여러분 숫자 몇 부여했어요? 3 부여했죠. 정지에다가 0 부여했죠. 작동하는 기계수로 정의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대로 또 정의할 수 있겠죠. X를 작동하는 기계수가 아니라 작동 안 하는 기계수 하면 작동이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그쵸? 반대로 여러분 그런 식으로 결과에다 숫자를 부여하는 게 바로 확률 변수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변수죠. 변수인데 거기다가 우리는 확률 변수니까 뭘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 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87페이지 그 무작위 변수는 표본 공간에서 각 결과에 수치를 부여한다. 그 네모 바로 밑에 보시면은 무작위 변수는 대문자로 나타내는 것이 관례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수학 배울 때 그렇게 배우셨죠? 대문자로 써야 여러분 실제로 그 변수를 나타내는 거고, 이렇게 안 쓰고 대문자 x에다가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변수 자체를 나타내는 거고, 요 스몰 x는 뭘 나타내요? 요 변수가 가질 수 있는 임의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임의의 값. 예를 들면은 이 경우에는 라지 x가 0 아니면 1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걸 0, 5와 1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스몰 x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스몰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그쵸? 방금 전에 작동하는 기계수에서는 라지 x 여전히 정의하고 또 x를 쓰면은 x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스몰 x는 0이 될 수도 있고 1 될 수도 있고 2 될 수도 있고 3 될 수도 있고. 그쵸? 그 라지 x가 갖는 임의의 값을 나타낼 때 우리가 스몰 x를 쓰죠. 그쵸? 그래서 요런 컨벤션, 요런 방법으로 우리 교과서에서 계속 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지 x가 나온 변수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스몰 x나 스몰 y가 나오면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임의의 값을 나타내는 거다. 숫자를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감사합니다. 벌써 마음은 가 계신 거예요? 대운동장으로?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걱정이 많으시다고 들었다고. 작년까진 장소가 좋아서 장사가 좀 됐는데. 아, 그래요? 어제요? 그 비결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저 경쟁력, 저기서 또 비주얼? 위치 비주얼? 이석현의 비주얼? 약간 믿기 힘들지만.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성공의 원인. 확률 변수. 확률이 높아요. 아니,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서 대우님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입구에 있어서. 그래요? 다행이네. 다행이네. 축하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대운동장 가어 있던 마음을 잠시 좀 가지고 오셔서 계속 공부를 해봅시다. 88페이지 이그젬플 3.12 무작위 변수, 확률 변수의 x의 가능한 값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각각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가 방금 한 거죠, 여러분. x가 0, 1, 2, 3 가질 수 있고 각각이 가질 확률은 0.001부터 0.729까지 이렇게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그 전 페이지에서 기계 3개 작동시키는 거가 작동 실패 작동 안 하는 거고 8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확률이 있는 거를 확률 변수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라지 x는 작동하는 기계의 수 그렇게 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방금 전에 예제 3.12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은 다들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그쵸? 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다 하는 겁니다.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확률 변수에는 이그젬플 3.12 끝나고 그거 아래 네 번째 줄 보시면은 무작위 변수, 확률 변수의 두 개의 중요한 유형은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다. 이산형과 연속형, 여러분 이거 아시죠? 디스크리트하고 컨티뉴어스. 이거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했죠? 빨리 넘어가요. 오케이? 예.
오케이. 이산형하고 연속형 두 가지가 있다. 이산형은 여러분 뭐예요? 간격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x 값들이 정수나 자연수나 그런 것처럼 딱딱 떨어지는 값을 갖는 거죠. 방금 전에 작동하는 기계의 수는 여러분 이산형이에요, 연속형이에요? 이산형이죠. 대표적으로 이산형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다니까 제가 89페이지 제일 밑으로 갑시다. 이산 무작위 변수,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의 정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 네모 안에 보시면은 확률 변수가 만약 가능한 값이 이산적인 집합을 구성한다면 이산형이다. 이것은 만약 가능한 값이 순서대로 나열된다면 각 값과 다음 값 사이에 간격이 있다. 가능한 값의 집합은 무한일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정수의 집합과 모든 양의 정수의 집합은 둘 다 이산적인 집합이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90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 보시면은 방금 전에 한 우리 작동하는 기계의 수에 그 각각 x가 갖는 확률을 어떻게 나타냈어요, 여러분? x가 0일 확률을 probability,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교과서 보시면은. 여러분 자주 보셨던 표현이죠? 얼마? 0.01. 그 다음에 이건 얼마? 0.001이요? 이거는 0.27.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값을 실제로 표현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쵸?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을 주는 요 함수를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은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은 함수 probability x가 요거를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또 이렇게 표현한다. P0, P1 이렇게도 표현하고, 요 함수들을 뭐라 그러냐면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오케이?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는 가끔 확률 분포라고도 불리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0페이지 아래 보시면은 이산 확률 변수에 누가 분포한 수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것도 약간 버전이 그래요, 여러분. 누가보다는 좀 더 많은 교과서들은 뭘 쓸 것 같아요, 여러분? 누적, 그렇죠? 누적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누적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교과서에서 다양한 뭐 보캐블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뭐 시험을 안 봐서 다행인데. 누가 확률 분포, 누적 확률 분포, 그거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누적 확률 분포 여러분 뭐죠? 쉽게 말씀하시면 그쵸? 그러니까 요 개념은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거는 어떠한 특정한 x가 0일 때 얼마만큼의 확률을 있는 걸 나타내냐면은, 누적 확률 분포는 여러분 뭘 얘기해 주냐면, 예를 들어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쵸? 이 이그젬플에서 x가 0, 1, 2, 3 갖는 요 이그젬플에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러분 언제하고 언제예요? x가 0일 때 하고 1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쫙 말로 한번 봅시다. x가 0, 0, 1, 2, 3일 때 이렇게 매스를 갖는데, 그러면은 누적 확률, 요 분포에서는 누적 확률을 나타내는 데서는 x가 0보다 작을 확률은 얼마예요, 여러분? 없죠? 0이죠. 근데 0일 확률은 있죠? 갑자기 뽕 뛰죠? 근데 0보다 조금 큰 뭐 0.00000000000000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그거는 0일 때 확률하고 똑같죠? 그쵸? 무슨 얘기냐면 probability를 갖는 x equal 0일 때는 불연속점이 생기는 거죠. 평 하고 튀어버리죠. 쭉 오다가 평 하고 뛰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x가 1일 때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또 다시 한번 튀죠.
2일 때 또 튀고 3일 때 또 튀어가지고 최종값은 얼마예요 여러분? 1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포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어떻게 보실 수 있냐면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91페이지에 그림 3.2를 한번 보세요. 이게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나타내는 거죠. 파란 작대기들이. 이거를 여러분 누적 확률, 누적 분포함수, 누가 분포함수, 누적 분포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면은 92페이지에 example 3.16의 솔루션을 보시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말돼요 여러분?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었다가 x가 0일 때 0.48로 뻥 뛰었다가 잠깐 0.48? 이거 맞나? 맞죠? 0.48로 뻥 뛰었다가 0.048 아니에요? 0.48이에요? 0.48이에요? 0.48 1일 때 폭 뛰었다가 이렇게 교과서가 이상하냐? 그쵸? 2일 때 폭 뛰었다가 3일 때 폭 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불연속점이 생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1일 때 여러분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야 되는지 보이시죠? 그쵸? 아래점에다가 빈 동그라미를 그리시고 위점에서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 주십시오. 오케이? 자, 서머리 91페이지 서머리 한번 봅시다. x를 이산 무작위 변수, 이산 확률 변수로 하자. 그때 x의 확률 질량 함수 px는 probability large x가 small x일 때이다. x의 누가 분포 함수, 누적 분포 함수는 함수 large fx equal probability large x가 small x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large fx는 시그마 t가 x보다 작거나 같은 때 pt이다. 그래서 시그마 t가 x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t일 때 요걸 얘기해 준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누적은 다 그거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다 더해 주는 걸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산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는 여러분 함수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계단형이죠. 계단형으로 빵빵빵빵 이렇게 점프가 있다. 점프가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에서 확률을 갖는다 하는 거죠. 그쵸? 질문 없어요? 예. 괜찮아요? 덥죠? 예. 여러분 왜 에어컨 왜 안 켜세요? 나와요. 오늘까지 나와요. 이번 주까지 나와요 여러분. 바깥 되던데? 나오죠? 나와. 여러분 이번 주엔 나옵니다. 다음 주부터는 끄세요. 다음 주부터는 켜도 안 나와요. 문 닫고 에어컨 할까요? 네. 힘들죠?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이 줄이 제일 힘들다고. 이 줄은 100% 조는 줄이에요 여러분. 1시 이후에 수업에. 안 졸고 있는 여러분이 존경스럽습니다. 뒤에 문 닫으세요. 여러분 오늘 같은 기온이면 한 4시 50분까지 에어컨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에어컨 키세요. 김용국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제 92페이지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과 분산. 이제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은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를 정의했을 때는 사실은 그 전체 모집단을 다 설명하는 거로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제로 샘플 했을 때 각 경우의 수의 확률을 다 나타내는 거니까 그 자체를 모집단으로 봐도 된다.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의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시면은 이거는 모분산 말이 잘 나온다. 여러분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면은 이게 모평균 모분산입니까? 아니면은 표본평균 표본분산입니까? 모집단으로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다, 오케이? 전체를 나타내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은
이산, 연속. 여기는 이산은 우리가 특징이 디스크리트하다. 영어로는 디스크리트하다. 연속은 컨티뉴어스하다. 숫자가. 확률 무슨 함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확률을 실제로 확률 변수, 이산항 확률 변수 x에다가 확률을 정의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쵸? 확률 질량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px는 probability large x가 small s일 확률 이렇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분포 함수, 누적 분포 함수는 여러분 어떻게 분포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fx는 p가 x가 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쵸? 자, 이거의 평균을 구하라. x의 평균을 구하라면은 x예요. 변수는 x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까 그 기계 그걸로 다시 돌아가세요. 작동하는 기계의 수가 0, 1, 2, 3, 3개 변한다 그랬죠? 평균적으로 몇 대나 작동할까? 여러분 보고 평균 구하라 그러시면 어떻게 구하시겠어요? 다 더해서 나눠요? 여러분 상당히 현명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그쵸? 단지 뭐를 더하고 뭐를 나눈다는 얘기는 안 했지, 뭔가 그 더하고 나누는 계산이 분명히 있어요. 그쵸? 평균에는. 박필이 상당한 그 내공 있는 대답을 하긴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뭘 더하고 뭘 나눌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눈의 평균값, 여러분 그거 어떻게 구하세요? 1, 2, 3, 4, 5, 6. 네? 다 더해서 나눠요? 그쵸? 횟수? 그쵸? 횟수, 좋아요. 횟수라는 얘기를 한 거는 사실 확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확률 얘기한 거잖아요. 무한대로 많이 던졌을 때 몇 번 나오냐가 실제로 그게 확률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의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구하세요? 1이 나올 확률 얼마? 6분의 1이죠. 1에다가 6분의 1 곱하고,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 6분의 1 또 곱하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6분의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박필이 얘기가 맞아요. 분모에는 6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1, 2, 3, 4, 5, 6 다 더한 게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평균값 구하시면 얼마 나와요?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우리가 얼마가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3.5 아니에요? 3.5 맞죠? 3.5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부터 6 다 더하면 얼마예요? 21 나누기 6 하면 3.5네. 그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자,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의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평균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랬죠? 모평균은 여러분 뭘로 나타낸다고요? 뮤 생각나세요? 뮤? 그쵸? 뮤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x의 평균값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EX, expectation X. 오케이? 오늘 처음 보셨다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시그마 X P X 이렇게 나타낸다. 말돼요, 여러분? 그쵸? 어떤 특정한 값 X를 에다가 그것이 나올 확률을 곱하고 그런 걸 다 더하면은 실제로 기대값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쵸?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예제, 이거 예제,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저를 잘 동의 안 하시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동의해요? 넘어가도 돼요?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은, 라지 x는 확률 질량 함수의 무작위 변수로 놓자 x의 평균은 이렇게 주어진다. x의 평균은 가끔 x의 기대값이라고 불리우며 또는 2x 또는 뮤로 표시될 수 있다. 오케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요거를 좀 더 또 스페시픽하게 이렇게도 표현해요. 뮤인데 요게 변수가 많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복잡해지면 x도 변수고 y도 변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x의 변수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라지 x를 이렇게 서브스크립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그젬플 3.17 한번 봅시다. 어떤 산업공정은 생산된 항목의 질이 규격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재검정을 위하여 멈춘다. X는 그 공정이 일주일 동안 재검정되는 수를 나타낸다고 하고 X는 다음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그러니까 재검정되는 수가 X가 일주일 동안 나오는 게 X가 0부터 4까지 값을 갖는다.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각각의 확률이 이렇게 될 때 X의 평균을 구하시오 하면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그쵸? X 곱하기 각 확률 다 해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하면 1.3이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쵸? 자, 이런 모집단 평균은 중요한 물리적 해석을 가지고 있다. 그 바로 밑에 그것은 확률 질량 함수의 질량 중심의 수평 성분, 즉 확률 질량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 거기서 유지된다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수평성상의 점이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94페이지에 그림 3.3 한번 보세요. 3.3 한번 보시면 94페이지에 방금 전에 문제에서 평균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1.3이라 그랬어요. 1.3이라는 점이 그려져 있죠. 그 1.3이라는 점은 여러분 뭐예요? 사실은 무게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딱 추를 놓으면은 양쪽이 딱 균형을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냥 확률의 개념이 없다면 X가 0, 1, 2, 3 요 네 가지를 갖는다면 어디쯤 있어야 돼요? 다 동등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1.5쯤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확률의 개념이 들어가니까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작은 쪽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쵸? 약간 더 많이 일어나니까 확률이 더 많으니까 그쪽이 좀 더 무겁죠.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약간 왼쪽으로 더 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평균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분산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분산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자, 평균을 모평균으로 봤으니까 확률 변수의 평균은 확률 변수의 분산은 이것도 모 분산이 되겠죠. 모 분산은 여러분 뭘로 나타낸다 그랬어요? S제곱 시그마 제곱. S제곱 제곱. 확표. 처음에 잘해야지. 시그마 제곱.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expectation x에 해당하는 그런 분산을 나타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 중에? 안 배웠어요? variance. 배웠죠? 그쵸? 옛날에 했죠?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시그마 x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위에 거하고 보세요. 구조 똑같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 어떻게 나타내냐면 어떻게 나타낸다고 적혀 있어요?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에 p x가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래 분산에 우리가 원래 딱 알고 있던 그 개념, 원래 개념이 뭐였죠? 그쵸?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의 제곱합이었죠? 그쵸? 딱 그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의 제곱합. 그런데 지금은 뭐가 들어가요? 어떤 개념이? 확률이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각 x가 가질 확률을 이렇게 곱해준 거.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분산의 정의 그대로 딱 쓴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이게 이 식이 좀 더 간단히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시그마 x제곱 px 마이너스 뮤제곱 평균제곱 아시죠, 여러분? 그거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94페이지, 95페이지 두 번 나와 있는데 95페이지의 박스 안에 보시면은 식 3.15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증명하실 수 있죠? 숙제. 오늘 숙제 나가잖아요, 어차피. 오늘 숙제 어차피 나가니까 그 뒷부분에서 요거까지 하세요, 여러분. 증명 쉬워요. 그쵸? 3.14에서 3.15로 어떻게 가는지. 14에서 15로 어떻게 가는지 증명하시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시험 보셔야 되잖아요. 다음 주 월요일날. 저 월요일날 보기로 했죠? 뭐 필요하시면 월요일날 내셔도 되고. 화요일날 내실래요? 네. 근데 어차피 여러분 풀어보셔야 되잖아요. 시험 보시려면. 네.
월요일까지 낼래요? 그러세요. 월요일까지 내세요, 여러분. 그게 낫잖아요. 월요일날 시험 보러 올 때 갖다 내세요, 여러분. 어차피 시험 공부할 때 하실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95페이지에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x는 확률 질량 함수를 갖는 이산 확률 변수로 하자. 그때 x의 분산은 이렇게 나타내지고 분산에 대한 다른 공식은 3.15이다. 3.14에서 3.15 숙제다. x의 분산은 또한 베리언스 x, 또 간단히 시그마 제곱에서 나타낼 수 있다. 표준 변차는 분산의 제곱근이다. 오케이? 땡큐. 자, 예제 안 할랍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서. 그쵸? 또 확률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은 각 x값에 대해서 확률 값을 96페이지처럼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분 나쁘죠? 너무 쉬워서. 그쵸?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97페이지 연속 무작위 변수로 넘어갑시다. 연속으로. 자, 연속은 여러분, 내가 더 하기 전에 연속은 여러분들이 이산하고 연속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하셨으니까 우리 교과서 보지 말고 이산을 이렇게 적었으니까 연속은 어떻게 적을지 한번 우리 한번 게스해 봅시다, 여러분. 그쵸? 핵심은 적분이에요. 아마도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다 맞을 겁니다. 자, 우선 똑같이 쓰기 위해서 x가 continuous 이렇게 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쓸까요? 이거는 여러분 아까 뭐라고 했어요?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고 했죠. 연속 이산은 어떤 특정한 값에서 확률이 퓨 이렇게 솟아 올라와 있는데, 연속은 여러분 특징이 뭐예요? G 커브죠. 커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fx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요? probability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제가 잠깐 볼게요, 교과서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교과서하고 똑같이 쓰려면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게 98쪽에 요 서머리 요걸 써야 되겠네. 그쵸? probability 지금 이렇게 돼 있나요? 이렇게 되면은 연속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A하고 B가 그게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가 중요해요.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에서 어떤 X가 싱글 A 값, 싱글 B 값을 갖는다는 거는 확률이 거의 0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구간의 확률을 갖는다는 건 의미가 있는데 어떤 한 점에서의 확률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여러분 그 정의한 데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적혀 있어요? 이거를 빼도 되고 A에서, 이거를 B에서 다 빼도 되고, 이거를 A는 포함시키고 B는 포함 안 시켜도 되고,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 포함되냐 안 포함되냐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고,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요 fx를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선 여러분 뭐라 그랬다고요? probability mass function. 요거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density 확률 밀도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오케이? 교과서에 적혀 있죠? 어디 적혀 있냐면은 98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안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싱글 x 값이 중요하다면은 디스크릿에서는 이쪽 연속형에서는 어떤 구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간의 양 끝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의미 없어요. 근데 어떤 구간이 중요하고 그 구간의 그 확률을 나타내는 요거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야 요 개념이라면 이제 누적 확률 분포 함수 라지 fx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쓰면 되겠죠. t 싫으세요? t 싫으시면은 x 프라임 x 프라임 이것도 싫으세요? 그냥 x 쓸게요. 단지 제가 그렇게 노력한 건 왜 그랬냐면 요 적분 변수하고 여기 나온 요 숫자 x하고 달리하려고 여러분 그런 건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대로 놔둘게요. 오케이? 의미를 아시겠죠? 확률 밀도 함수를 마이너스 무한대 제일 작은 데서부터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x까지 x가 싫다. 오케이? 그거 a로 바꾸자. a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누적 확률 분포 함수는 양쪽 다 어떤 성질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increasing, 그쵸? 증가합니다. 증가합니다. 단지 얘는 증가를 하는데 여러분 연속점이다, 연속이 있다, 불연속점이 있다, 없다? 불연속점이 있다. 이거는 연속으로 계속 증가해요, 여러분. 오케이? 연속으로 그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됐고, 요 평균은 어떨까요? 평균은. 요 개념은 어떨까요, 여러분? 뮤, expectation x, 뮤 x. 요거는 이산이건 연속이건 똑같죠? 똑같고, 요거만 어떻게 바꿀까요? 인테그랄. 그쵸? 인테그랄 x 어떻게 쓸까요? fx dx.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쵸?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제곱, 베리언스 x, 시그마 xx 제곱. 이건 똑같죠? is equal to 다시 어떻게 쓰면 돼요? 인테그랄 대신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어떻게 쓸까요? x 마이너스 뮤 제곱 fx dx.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어렸을 때. 사실은 적분이 뭐예요? 적분은 이거 사실은 이거 시그마잖아요, 그죠? 시그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이게 이산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만 달라지는 거지 개념은 똑같은 거 보이시죠? 왔다 갔다, 그죠? 아무 문제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산형 확률 분포를 갖는 mass function,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mass function이 이산형이고 여긴 density function 쫙 다 디파인 되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로 안 어렵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했네. 자, 시험 봅시다. 농담이고. 네. 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뭐 기분 나쁘시면은 이그젬플 3.21 정도 한번 하고 갑시다.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판금 구성 요소에 구멍을 뚫고 나서 축은 그 구멍을 통해 상입되었다. 축 틈새는 구멍의 반경과 축의 반경의 차가 같다. 무작위 변수 x를 틈새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자. 문제가 뭐든 간에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부터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쵸? x의 확률 밀도 함수 fx는 1.25 1-x 4승, x는 0하고 1 사이에 정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0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이건 여러분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게 연속인지 이산인지 헷갈리셨다 하더라도 확률 밀도 함수라고 적혀 있으니까 거기서 힌트를 던져서 이거는 연속, 그쵸? 그 다음에 거기서 힌트를 못 얻으셨더라도 fx의 함수꼴이 1.25 1-x 4승하고 x가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면 이걸 보고 또 연속이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쵸? 이산이 아닙니다. 이때 0.08mm보다 더 큰 틈새를 갖는 구성요소는 폐기시켜야 한다. 폐기시키는 구성요소의 비율은 얼마인가?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러분? 확률 어떻게 구해요? 0.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그쵸? 0.8부터 1까지 적분을 해요. 1.25 곱하기 1-x 4승을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게 싫으시면 또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로 1-0부터 0.8까지 방금 전에 확률 density,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적분한 거 구하셔도 되죠? 그쵸? 우리가 0보다 작고 1보다 큰 건 얘기도 안 했어요. 왜요?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 해도 돼요. 근데 함수가 0이잖아요.
다 0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아예 신경도 안 썼죠, 여러분. 그쵸? 그런 논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은 방금 밑에 그 계산처럼 그렇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괜찮죠? 쉽죠? 자, 그래서 뭐 방금 전에 한 얘기가 뭐 22, 23까지 다 나와 있고, 심지어는 102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102페이지 가시면 박스에서 우리가 지금 한 얘기 또 다 적혀 있어요. 두 번째 박스 식 3.20에서 3.21을 넘어가는 거를 아까 이산형에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렸죠. 이것도 하죠. 뭐 밸런스를 위해서 한쪽에서 했으니까 이쪽에서 또 밸런스를 위해서 합시다. 네? 밸런스를 위해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여러분. 쉽잖아요. 그리고 쉽죠? 여러분, 자, 요 두 숙제의 핵심은 뭘까요? 요 증명의 핵심은 평균 뮤를 여러분 뭘로 보셔야 돼요? 상수로 보셔야 돼요. 오케이? 시그마 할 때나 나중에 적분할 때 다 상수로 보셔가지고 앞으로 다 빼내세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된다. 뮤는 상수다 하는 겁니다. 계산하실 때. 그것만 하시면은 다 푸신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다 했네. 예. 3.4. 3.4까지 해야죠, 여러분. 시험은 어디까지 봐요? 3장. 오늘 시험 범위 다 끝냅시다. 감사합니다. 예. 좋아서 그러는 거죠, 지금. 예. 5분만 쉬자고요? 오케이, 1분 쉴 수 있어요, 여러분. 1분. 왜냐하면 여러분 녹화를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오래 쉬면은. 여러분 지금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공대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아마 공대에서 통계가 나오면 우리 학교 전체 통계하고 마찬가지죠. 우리 과가 요 녹화 강의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학교 그 과들 중에서. 왜요? 심심해서 그냥 했지 뭐. 농담이고. 여러분 이거 다 실제로 올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녹화한 거? 네, OCW 여러분 유튜브 가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거는 금방금방 안 올라와요. 이번 학기에 한 거는 약간 후반부에 가면 올라오는데 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 혹시 수업을 빠지셨더라도 잠시 조셨더라도 잠시 핸드폰에 지금 너무 열중하고 계시더라도 나중에 다 돌아와서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사실은 뭐 밖에서 몇 명이나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이게 좋더라는 겁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네? 자, 1분은 참 빨라요. 자, 3.4 무작위 변수 함수. 확률 변수 함수를 얘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확률 변수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방금 전에 여러분 그냥 x 심플하게 x만 얘기했죠. 이게 만약에 좀 바뀌면 어떻게 하겠냐? 예를 들어서 상수를 곱한다든지 상수를 더한다든지 그런 식이 되면은 이 성질이 어떻게 바뀌겠냐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할 내용의 3분의 2, 4분의 3은 여러분 또 이미 아는 얘기예요. 새로운 내용 아니에요. 대충 뭐 눈치채시겠죠? x에다가 a 곱하면 여러분 평균 어떻게 돼요? 그쵸? a 뮤 되겠죠, 뭐. 원래 x의 평균이 뮤였다면 a 뮤가 될 것이고, 분산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쵸? 또 뭐 그런 스타일, 그런 거 여러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상수 추가. 뭐 얘기 설명이 짤이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하고 여러분 박스, 서머리 박스 봅시다. 만약 x가 확률 변수이고 b가 상수라면은 그때 뮤 x 플러스 b는 뮤 x 플러스 b다. 여러분 식 3.22 이해되세요? 이해되신다고요?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요 단원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나온 게 뮤 x 플러스 b 나왔죠? 그쵸? 이거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expectation x 플러스 b 요거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은 if 뮤 x가 뮤라면 그냥 그럴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뮤 x에다가 그냥 b 더한 거하고 같다. 맞죠, 여러분? 어떤 변수에다가 모두 다 b를 더했다면 그 평균도 다 b 더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별거 아니죠? 자, 두 번째 거. 시그마 제곱 x 플러스 b는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b 이거는 베리언스 x 플러스 b란 얘기죠. 그쵸?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같죠? 뭐하고 같아요? 그냥 이거하고 같죠, 여러분? 그쵸? 시그마 x제곱하고 같다 하는 겁니다. 말 되죠? 모든 걸 다 b씩 다 옮겼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다들 이동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 오케이? 상수 더하기는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얘기가 상수로 곱하기. 105페이지 밑에. 이것도 결과만 봅시다, 여러분. 결과 보시면은 106페이지 가시면은 뮤 AX는 A 곱하기 뮤 X다. 말 돼요? 말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리 식 3.25 보시면은 AX의 시그마 제곱은 A 제곱 시그마 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이러니까 시그마 표준 편차는 A의 절대값 씌운 거하고 같다. 말 돼요? A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야죠. 그쵸? 자, 2위 있는 사람 3.26 넘어가는 거. 오케이? Everybody agree? 네. 오케이, 그럼 갑시다. 자, 그래서 서머리 3.27 보시면은 AX 플러스 B의 뮤는 A 뮤 X 플러스 B하고 같고, AX 플러스 B의 시그마 제곱은 A 제곱 시그마 X 제곱하고 같고, AX 플러스 B의 시그마는 A 절대값의 시그마 X하고 같다. 뭐 앞의 결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표현한 거죠, 여러분? 괜찮죠? 자, 이건 예제도 안 하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7페이지. 107페이지는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의 평균인데, 박스 안에만 봅시다. 만약 x1, x2, xn이 무작위 변수라면, 확률 변수라면, 그때 합 x1 플러스 x2 플러스 xn의 평균은 이렇게 된다. 말 돼요, 여러분? 말 돼요? 오케이. 자, 합 x1 플러스 x2 플러스 xn의 1차 경합은 특별한 경우이다. 더 일반적인 경우가 두 번째 박스인데, 만약 x1, x2, xn이 확률 변수들이고 c1, cn이 상수라면 그때 확률 변수 c1 곱하기 x1 플러스 cn 곱하기 xn은 x1부터 n의 1차 결합이라고 부른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뭐 상수 앞으로 나오겠죠, 뭐. 그쵸? 그렇게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그 결과가 108페이지 식 3.30이라고 32에 나와 있다. 식 3.31 보시면은 AX 플러스 BY의 평균은 AX의 평균 플러스 BY의 평균하고 같다. 맞죠? 그리고 상수는 또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뮤X에다가 A 곱한 거하고 뮤Y에다가 B 앞에다 곱한 거하고 같다. 괜찮죠? 그걸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한 게 식 3.32다. 괜찮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싫으세요? 괜찮죠?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 시간에 뭔가 하나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제가 확률적으로 잘못 얘기하고 제가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생각 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제가 그때 잘못 얘기한 건데, 뭘 잘못 얘기했냐면은, 제가 한양대학교 오기 전에 다른 학교 체육대회에서 제주도 왕복권, 2인 왕복권 탔다 그랬죠, 여러분? 그쵸? 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떡해요? 앞에서. 탔다 그랬죠? 엄청나게 몇백 명 되는 데서 제가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나한테는 다시는 이런 게 없을 거다 그랬죠? 그 결론을 제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뭐 이런 기회가 일생에 한 번밖에 더 오겠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린 게 틀려요. 왜 틀려요, 여러분? 독립이죠. 그렇죠? 독립.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지금 그 학교에서 체육대회에서 받은 거하고, 만약에 한양대학교에서 다시 한번 로또가 있어가지고
아니 뭐 체육대회가 있건, 아니 로또를 사는 이 모든 이벤트들은 사실은 독립이에요, 여러분. 독립이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퍼져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확률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받았다는 조건 하에서 이게 일어나는 거나 그냥 일어나는 거나 똑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런 패배주의에 젖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저는 열심히 체육대회를 가고 로또를 사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새 게임이니까.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로또도 계속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거죠, 그렇죠? 매번 새로운 거니까 계속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1차 결합 109페이지에 1차 결합의 그 박스 3개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오케이? 쉬워요. 여러분들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독립성 얘기에 이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할 요 통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딱 들으시면 너무나 쉽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우리 근간이 되는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서머리 한번 보시면은 만약 x1, x2, xn이 단순 확률 변수라면 그때 x1, x2, xn을 모두 같은 분포를 갖는 독립 확률 변수로 처리될 것이다. 단순한 이런 확률 변수라면은 우리가 x1, x2, xn이라는 거 이건 뭐냐면은 똑같이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진 거에서 나온 결과를 x1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던져서 나온 결과를 x2, 세 번째 던져서 나온 걸 x3 이런 식으로 서로 독립이고 단순히 반복되는 이런 실험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단순 독립 확률 변수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서머리 바로 밑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x1, x2, xn이 모든 같은 분포를 갖는 독립 변수일 때, 독립 확률 변수일 때, 때때로 x1, x2, xn은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라 한다.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를 갖는다 하면서 영어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렇게 써 있죠. 그러면서 IID라고 적혔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는 이런 확률 실험, 결국은 통계에서 이게 아주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한 실험을 독립적으로 똑같은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를 x1, x2, xn으로 나타낸다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서로 이것들이 독립적이고 단순히 반복된다는 의미를 어떻게 쓰냐면은 x1, x2, xn은 따른다를 여러분 요 돼지꼬리로 나타내고 IID 이렇게 쓰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independent and identically distributed 그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IID. 오케이? 그러니까 동전을 여러 번 독립적으로 던지든지 아니면 주사를 여러 번 독립적으로 던지든지 그런 경우에 그 확률 변수들을 x1부터 xn까지 나타냈다면은 그것들이 서로 독립이고 똑같은 분포를 갖는다는 것을 IID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하는 겁니다. 무슨 분포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그냥 분포가 같다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IID 요 표현을 여러분 잘 눈으로 봐두세요. 오케이? 아주 근간이 됩니다. 우리 그 나중에 할 때.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방금 전에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을 얘기를 했잖아요. 단순히 여러 번 던져 그거의 합 x1, x2, x3, xn의 합은 각각의 평균과 같다 그랬죠. 평균의 합하고 같다 그랬죠. 자, 그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게 뭐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이다 하는 겁니다. 자, 110페이지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잘 봅시다. 되게 중요합니다. 110에서 111페이지. 그 다음 것들은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읽으라 그래도 돼요, 내가. 자,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가장 자주 만나는 1차 결합은 표본 평균이다. 이런 그 독립 변수들, 확률 변수들의 가장 자주 만나는 1차 결합은 표본 평균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 x1, x2, xn이
모집단 평균 뮤 그리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단순 확률 표본이라면 그때의 표본 평균 x바는 1차 결합이다 하는 겁니다. x바는 어떻게 나타나졌냐면은 n분의 1 곱하기 x1 플러스 따따따따따 플러스 n분의 1 곱하기 xn 이렇게 나타난다. 맞아요, 여러분? 표본 평균 그렇게 구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은 주사위를 여러분 n번 던졌어요. 첫 번째 나온 눈의 숫자를 x1, 첫 번째 주사위 던진 게 x1이에요. 그때 나오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3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럼 x1은 3이라고 적어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사위 또 던졌어요. 근데 거기서는 1이 나왔어요. 두 번째 주사위 던진 결과는 사실은 라지 x2라는 베리어블로 나타내는데 그때의 결과가 happen to be 1이 된 거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x3는 6, 뭐 x4는 4 그런 식으로 해서 n번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거의 표본 평균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구하세요? 그 나온 눈수들을 다 더해가지고 주사위 던진 총 횟수 n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x1이 1이 나왔냐 3이 나왔냐 그거는 happen to be 우연히 그때 나오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는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그때 특정한 횟수에 어떤 숫자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x1부터 xn까지 다 관찰을 하셔가지고 n으로 나누시겠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타낸 게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x바는 n분의 1 곱하기 x 가로 열고 x1부터 xn까지 다 더한 값이다. 맞죠, 여러분? 그게 표본 평균이잖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표본 평균. 그렇죠? 표본 평균은 여러분 모평균하고 달라요? 다르다 그랬죠? 모평균 몰라요. 모평균 뮤는 모르고 주사위가 실제로 던졌을 때 실제 모평균은 3.5라는 거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드물다 그랬죠? 모평균을 아는 경우가 드물어요. 모르는 경우엔 여러분 실험을 하셔서 관찰을 하셔야죠. 주사위를 여러 번 던져가지고 그게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x바를 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x바를 구할 때 여러분 x바가 항상 3.5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당연히 안 나오겠죠, 여러분. 3.5 나오면 다행이죠. 3.5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주사위 10번 던져서 뮤가 얼마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고 합시다. 10번 던져요, 주사위. 10번 던지면 난 또 재주가 좋아가지고 6만 계속 나오면 여러분 6만 계속 나왔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확률은 되게 작지만 60 나누기 6 하면 여러분 그때는 기대값이 얼마예요? 표본 평균이? 6이죠, 6. 10번 던졌으니까. 그쵸? 10번 던졌으니까. 구출아, 그럼. 예. 6이죠? 그때는 x바가 6이에요. 또, 누구는 그렇게 6이 나왔는데? 학생이 던지면은, 주사위 막 던졌더니 학생은 그래도 잘 던져가지고 3.4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학생이 또 10번 던졌더니 1이 나왔어요, 학생은. 학생은 던졌더니 5, 3.5, 3, 2,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x바가. 3.5가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3.5가 잘 안 나와요, 실은. 그렇죠? x바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표본 평균. 우리가 실험을 해서 관찰한 그 값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주사위 값 3.5라는 걸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근데 실험을 방금 전에 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했다면 다행인데 누군가 혼자 딱 한 번만 했어요. 10번 딱 굴려가지고 그거를 그 x바 가지고 뮤를 추정한다면은 사실은 숫자가 되게 틀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아까 던졌다면은 6만 10번 나왔다면은 나는 주사위라는 거는 모평균이 6이라고 결론 내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실험 10번 해보니까 나는 그것밖에 안 해봤는데 거기서 얻은 정보가 그것밖에 없으면은 주사위라는 거는 6이라는 게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상한 놈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긴 건 보니까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6도 있는데 굴리면은 평균적으로는 6이 나오더라.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쵸? 실험을 적게 하면. 그쵸? 근데 실험을 많이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방금 전에 보셨지만 적어도 6보다는 3.5에 좀 더 가까운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x바하고 뮤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x바라는 거는 아주 제한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은 결과예요. 우리 실험만의 결과예요. 이 실험의 결과가 실제 값하고 같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갖고 싶죠, 우리는. 같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죠. 그죠? 그런 바람은 있는데, 그게 뭐 가깝다, 멀다 그런 것들은 순전히 우연이고,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뮤라는 거는, 모평균 값이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뭔지를 잘 몰라요. 주사위 3.5인 경우는 아주 럭키한 경우예요, 여러분. 뻔한 경우라서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는 실제 값을, 모수의 값은 모른다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 상황에서 n번 던질 때 표본 평균은 110페이지 아래와 같은 그런 식으로 구하시죠. 표본 평균. 맞죠, 여러분? 이렇게 구하시고 이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구해보니까 111페이지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x바의 평균을 구했어요, 여러분. 111페이지 보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모르시더라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한 학기 내내 한번 되씹어 보세요. 요 개념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이제 확률 통계 다 하신 거예요. 요거를 2단계에서 잘 안 짚고 넘어가면, 요 과목에서 잘 안 짚고 넘어가면은 약간 사상 누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확률 통계라는 거는 그 수능 보기 위한 그 정도 수준이고, 실제 응용하기 위한 확률 통계는 아직 여러분 몸에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자, 뮤 x 바라 그랬죠. x가 아니에요. x 바. x 바의 평균을 구하자 그랬죠. 이거는 앞에 정의에 따르니까 맞죠? 맞죠? x 바의 이거고, 이거는 expectation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n분의 1 x1부터 xn이죠. 그쵸? 이거는 n분의 1이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expectation n분의 1 x1 n분의 1 x2 n분의 1 xn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쵸? 이거는 여러분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수가 곱해져 있고 그 다음에 1차 결합되어 있는 거는 평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각각의 상수는 그냥 나온다 그랬죠, 평균. 그 다음에 뮤 x 맞아요? 그 다음에 n분의 1 뮤 x 맞죠? 이것들이 다 x1 이것들은 다 평균 같다 그랬잖아요. n분의 1 뮤 x 이러면은 이건 어떻게 돼요? 뮤 x 맞죠? 아니면은 그냥 뮤라고 써도 되죠. 그쵸? 자, 방금 전에 뭐라 했냐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값은 뮤래요, 여러분. 다행히 평균값은 뮤래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건 뭐예요? 나는 아까 실험 10번 던졌더니 6 나왔는데? x바가? 나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 중에 한 관찰값이죠. 그죠? 한 관찰값이고, 사실은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 중에 하나 이상한 값 나온 거고, 하나 이상한 값 아니죠. 어떤 값 하나 나온 거고, 여러 사람이 실험했더니 다 다른 값 나왔잖아요. 우리 그 다른 값 나온 거의 평균값은 뭐라는 거예요? 뮤라는 거죠. 3.5하고 같이 된다는 거죠. 이거의 평균값은. 그쵸? 그러니까 뮤 x바를 구하는 실험도 여러 번 한다면은 그거는 평균적으로 뮤 값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안 하다면은 좀 더 계속 얘기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건 동의하시죠? 1차 결합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밑에 보시면은 x바의 시그마 제곱은, x바의 제곱은 보시니까 여러분 뭐 나와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더라. 그냥 시그마 제곱도 아니라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더라. x바예요, 여러분. x가 아니라. x의 시그마 제곱은 뭐예요? 그냥 시그마 제곱이죠. 근데 x바의 시그마 제곱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나오더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서머리를 보시면은 만약 x1부터 xn이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두 집단으로부터 뽑힌 단순 확률 표본이라면 그때 표본 평균 x바는 평균은 뮤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 무작위 변수이다.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X바라는 거는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한 번 우리가 딱 표본 평균 구하면은 그 값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해 보면은 그거의 평균은 뮤라는 거죠, 여러분. 뮤를 갖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나쁘지 않은 거죠. X바를 여러 번 했을 때 평균은 뮤에 가니까 우리가 뮤를 에스티메이트 하기 위해서 X바를 쓴다 그랬잖아요. 표본 평균을. 그러니까 모평균을 구하기 위한 그런 그 추정치로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평균적으로 뮤를 가지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X바를 구했을 때 그게 항상 뮤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아닙니다. X바 구했을 때 항상 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저 보셨죠? 주사위 10번 굴렸는데도 나는 매번 6번 나와서 X바가 6 나올 수도 있어요. 3.5가 아니라. 그런데 이런 X바 실험을 여러 번 해가지고 그거의 평균을 구하면은 그 평균은 3.5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은 뭐라 그랬어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야, 여기서 이거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n분의 시그마 제곱. 분모에 뭐가 있어요? n이 있죠. 원래 x의 분산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쵸? 근데 n분의 시그마 제곱이 있다는 거는 x1부터 xn까지 우리가 사실 그러면 여러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분산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죠. 그쵸?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주사위의 모평균을 내가 추정을 하는데 한 번 굴리면은 n이 1이죠. 근데 내가 100번 굴리면 n이 100이죠. 그럼 그 분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진다는 거죠. 작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갖는 자료의 분포가 좁아진다는 거죠. 좁아진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나쁜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뮤 값이 여기 존재해요. 그쵸? 뮤 값이 이거라고 합시다. 이런 수직선에서. 근데 우린 뮤가 뭔지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린 X바를 여러 번 구할 거예요. 실험을 해서. 그랬더니 한 번은 X바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한 번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X바를 많이 하면은 X바의 평균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수학적으로 지금 보니까 뮤라 그랬죠. 평균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분포를 갖을 거예요. 그죠? 요런 분포를 갖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분산이 작다 그랬으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 그래프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로 몰리죠.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저기까지 막 올라가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실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요 뮤 근처에 점점 더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몰려 있고 내가 원하는 그 실제 값을 구해낼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내가 아까 주사위 나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학생들 다 던지겠죠. 이 학생들만 던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까지 더 던지게 해서 n의 숫자를 늘리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분산이 작아져 가지고 그게 뮤로부터 떨어질 확률이 얼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아주 3.5 근처에 간다 하는 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확률을 통계하실 때는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실험을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실험 적게 해가지고 좋은 결과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하는 그 실험의 목적은 참값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그걸 에스티메이트 하려면은 여기서 끝났어요, 여러분. 여기서 과목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실험을 무조건 많이 해야 된다. n을 늘려서 그 분산을 최소화시켜가지고 가능한 한 뮤 근처에 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것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나머지 요 뒤에 나오는 요 내용들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뭐 슬쩍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도 않고 별로 많이 안 쓰는 거니까 눈으로 한번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났네요.